오늘은 북한의 이야기와 또 우리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북한에는 태양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12년 4월 15일에 김일성이 출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북한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터 보세요. 태양절을 기념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한다고 말해요. 태양절을 기념해서 만든 꽃장식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은 태양절 금수산 궁전 참배에 작년까지 계속 참석해 왔는데요. 올해는 지난 4월 15일 그 참배에 불참을 하면서 김정은의 신변에 큰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죠. 특히 미국의 CNN 방송은 김정은이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중태 상태에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고, 여러 정치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문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소문, 심지어 이미 사망했다는 소문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20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이 좀 부어있고 다리가 불편해 보였지만 생명이 위독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당시 김정은이 걷지 못한다거나 또는 이미 사망했다고 말한 야당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분들은 모두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김정은이 20일 만에 나타난 곳은 북한의 한 비료 공장인데요. 4차 산업을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비료 공장 준공식에 여동생과 함께 나타난 김정은을 대한민국의 어떤 그룹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가 봅니다. 심지어 대진연이라는 단체는 김정은 칭송 대회까지 연다고 하니 나라가 왜 이러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김일성의 손자입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해서 지금 북한은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성은 1994년에 죽었는데요. 이미 1980년대부터 김정일 후계 체제를 만들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어도 김정일에게 자연스럽게 권력이 승계되었습니다. 김정일은 2011년에 죽었는데요. 이때에도 이미 후계자로 지목되어 있었던 김정은이 무리 없이 권력을 승계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신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실제로 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북한에는 제대로 된 종교가 없다는 말도 맞지만 종교가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바로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주체 사상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 이후에 김정일에 대한 신격화도 추진이 되었지만 그것도 모두 김일성의 신적 권위를 계승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진행 중이지만 김정은은 그러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김정은은 1983년생입니다. 어딘가에는 84년생이라고 하고 어딘가는 82년생이라고도 합니다. 하여간 정확한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체제 국가이면서도 유교 역량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부르던 북한 사람들이 이 나이 어린 김정은을 어버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북한에서도 그저 사람입니다. 김일성이라는 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권력을 잡자마자 무리하다 못해 잔인한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른바 공포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인민군 총참모장이었던 리영호를 숙청했습니다. 김정은이 삼촌인 장성택을 국가전복 음모죄로 처형한 사건은 우리나라 뉴스에도 크게 나오곤 했습니다. 김정은은 삼촌인 장성택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사포로 쏴서 죽였다고 하는데요. 고사포는 비행기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사포로 쏴서 죽였다는 것은 좀 거칠게 말하면 사람을 터지게 해서 산산조각 냈다는 뜻입니다. 참혹하죠. 현영철 인민무력상도 수청이 됐는데 북한이 졸아서 죽였다고 하면서
공개한 현영철의 조는 모습입니다. 김정은의 배다른 형이었던 김정남도 죽었죠. 말레이시아에서 독극물로 암살한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자라 공장 사건만큼 황당한 것도 없을 겁니다. 대동강 자라 공장을 방문한 김정은 제1비서가 공장 현황을 보고받다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라들이 많이 죽은 것을 보고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들에게 먹이기 위해 만든 자라 공장을 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은이 다녀간 뒤에 이 자라 공장 지배인이 총살당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김정은이 20일 동안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자 한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환영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는 국민일보의 기사인데요. 김정은이 다시 나타나서 통치를 시작했다면서 잠행 깬 김정은, 정상적 내치 이어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공포 정치와 독재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에게 어떻게 정상적 내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건 연합뉴스인데요. 백두혈통이라는 북한에서 쓰는 우상화 용어를 요즘 우리는 신문방송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김정은 옆에 김여정이 따라 나오면서 그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뉴스를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김정은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신이 SNS에 이런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을 주장했던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 당선인과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을 예수님의 12제자 중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의 얼굴 등 2명의 제자 얼굴에 합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김정은을 합성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며 현재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면서 속이 상했지만 제가 오늘처럼 마음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병대 의원은 아직까지 이 글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병대 의원은 이전에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서 국회의원 미투 1호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노래방에 간 사실은 맞고요. 네네. 그 다음에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합의하에 이런 말씀? 아니, 뭐 합의하냐 아니냐를 갖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은 그거는 어떤 성인 간에 합의된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무슨 말씀하시는 합의됐다 안 됐다 자체를 그럼 누가 합의하고 합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민병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19대 때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후보로 나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에도 역시 같은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서 3선 의원이 되었지만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미투 사건 등으로 인해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끝내 완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처럼 슬프면서도 분노가 함께 치밀었던 적이 최근 몇 달 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착하자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이 민병두라는 사람을 심판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선배 목사님들과 교계가 일어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해 주시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저처럼 눈물을 흘렸을 많은 크리스천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 지경이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교회를 향한 현 여권 출신의 지자체장들의 태도를 보면서 많이 속이 상했는데요.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여권의 보편적인 태도가 이렇습니다. 참으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별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